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이 수도권에서는 오늘로 예정됐던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일주일 유예됐습니다. 게다가 경기도 영어학원 집단 감염 사례 가운데 9명에게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2부에서 방역당국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 재직 시절 부동산 의혹으로 대변인에서 사퇴해야 했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강남 아파트 매입으로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3부에서 직접 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7월 1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더 막가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깜짝이야. 자, 오늘이 무슨 날이냐? JB가 시선집중을 진행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2년 동안 안 잘리고 버티고 있다는 것이 되게 그러니까요. 스럽습니다. 뭐 그러니까는 뭐 그러니까요 지금. 오래오래 20년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2주년 축하 문자를 보내주시면 오늘 하루 22분에게. 에게? 왜요? 겨우 22명한테? 2명 아니고 22명. 22명 그러니까 200명을 줘야지 뭘 22명이에요 지금. PD님 반성하시고요. 쪼잔하게. 네. 222 이렇게 보낼까 하다가 네, 222명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까 하다가 그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 하여. 아니 뭐 앞으로 222년 진행하시면 그런 이벤트 하는 날도 올 겁니다. 자, 불로 장생약부터 좀 줘봐요 그러면. 좋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많이 축하 인사 보내주시고요. 예.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촌철님들이 안 계시면 시선 집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마련한 이벤트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예. 와, 지금 유튜브에 축하 댓글이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유튜브 댓글로 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못 드리고요. 문자와 미니 게시판을 이용해서 그렇죠. 유튜브로 축하 인사 달아주세요. 저희가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예. 아 근데 제가 축하를 하기 전에 사실은 초록이님이 본방을 기다리시면서 오늘 JB 시선집중 진행 맡으신 지 2주년 되는 날 맞죠? 이야. 축하드려요라고 인사를 먼저 해주셨어요. 찐 촌철님이시네.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초록이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석기님, 어머, 2,000명도 아니고 22명이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더 노력할게요. 쓸 때는 팍 써야지. 쪼잔하게 쓰면 쓰고 욕 먹는다니까요. 아니 욕은 왜 더 막가가 먹나요? 제가 정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민초민 본사님, 저희 찐 촌철님이신데 2주년 축하드리며 MBC가 김종배 잘 잡고 잘 챙겨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안 잘리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테디베어님이 천기 짤짤 본방 사수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오늘? 네, 오늘 더 특별한 2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예. 잠시 후 8시 30분부터 유튜브로만 방송이 되죠. 네. 짤짤이 쇼와의 콜라보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제이비가 잘할지 살짝 걱정도 되면서 기대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메리아스 입어야 되는지 여러 번 물어보니까 답을 안 하네. 예. 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안내와 축하는 여기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해볼까요? 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제 전해드린 소식의 후속 보도군요. 그렇죠. 이동훈 전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 전이 2번 들어가네요. 네.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 관련 소식인데요. 네. 어제 MBN이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수산업자 김모 회장, 그러니까 돈을 줬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동훈 전 대변인이 거물급 야권 인사의 소개로 김 회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당 대표까지 지낸 보수 야권의 초거물급 인사, MBN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당 대표까지 지낸 보수 야권의 초거물급 인사가 자신에게 김 회장을 소개해 줬다라는 건데 네. MBN 기자가 이게 사실이냐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동훈 전 대변인이 사실이다라는 답을 보내왔다고 어제 그러니까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 사실로 전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누군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실명 토크를 하긴 하시던데. 딱 예. 오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네. 애초에 보도 주체가 지금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넘겨짚어서 실명을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약간 틀어서 이야기할 게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JTBC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그렇죠. 이틀 전 JTBC 보도를 보면 경북 지역의 한 국회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네.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이 지난해 이동훈 전 대변인이 김 회장을 소개해줬고 김 회장이 지역에 추진하려는 행사를 도와달라고 대신 요청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동훈 전 대변인이 소개를 해줬다고 그랬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 양상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경북 지역 의원은 이동훈 전 대변인을 코너로 본 거고요. 네. 결과적으로. 네. 그죠? 또 이동훈 전 대변인은 초거물급 야권 인사를 코너로 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다툼? 그러니까 야권 내부에서 뭔가 대권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추측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훈 전 대변인이 단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으면 나왔을 이야기일까? 이건 아주 단순한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야권 내부의 뭔가 아주 미묘한 기류와 투쟁 양상의 돌뿌리가 일부 삐져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건 좀 전개 상황이 아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어제 MBN 보도에서 놓쳐서 안 되는 게 이게 그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게 한 부장검사가 이 김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의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직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휴대전화를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직전에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것은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는 걸 누가 귀뜸을 해줬기 때문에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귀신 같은 타이밍이네요. 상식적 추정 아니겠습니까? 네네. 누가 알려줍니까 그거를?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그 주체가 누구이겠습니까? 경찰 아니면 네. 검찰 아니면 영장 발부해 준 판사겠죠. 네. 뭐 셋 중 하나는 그렇죠.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디서 생 거냐? 네. 요거는 저희가 어제도 물었죠. 예. 확인해야 될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0016님이 자꾸 코너로 모는 거 보니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 복싱 배우시나 봅니다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누가 누구를 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진실은 무엇인가. 점점 그렇죠. 더 이게 잽이냐 궁금해지네요. 훅이냐 네.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제 국회 소통관 기자실을 윤 전 총장이 갔잖아요. 네. 그래서 기자들의 질의가 또 이 부분에 집중이 됐습니다. 잠시 그때 오디오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시죠. 네. 이동훈 대변인이 사퇴한 그 배경이 이제 부장검사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 때문이 아니냐는 보도들이 있고 금품수수를 좀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그 사퇴의 배경이 된 게 맞습니까? 네, 그 사퇴하실 때요. 그럼 이동훈 대변인이 그 사실 혹시 말씀드렸나요, 총장님께? 그 본인은 네. 신상 문제.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까지는 보고를 안 드렸단 말씀인가요, 그러면? 총장이 민사 실패라고 평가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 열흘밖에 안 된 상태에서 사퇴는 민사 실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답변을 아끼고 있다고 해야 됩니까? 질문만, 피하고 네. 있다고 해야 됩니까? 질문만 쭉 이어졌죠. 딱 네. 하나만 이야기했죠. 본인의 신상 문제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어제도 짚었지만 몰랐다. 세상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지를 제가 한번 되물어보고 싶은데요. 어허, 네. 검찰총장 출신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자신의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피의자로 입건된 게 대변인직을 사퇴한 결정적 이유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그 소명을 내야 되는 정치적 도의의 문제를 넘어서서 법적인 문제까지 있다면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이렇게 지금 넘어갈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어제 윤 전 총장이 저녁에 SBS랑 KBS 뉴스에 잇따라 직접 출연을 했어요. 예. 출마 선언 때보다는 그냥 제 느낌인데 조금 더 여유 있어 보이기도 했고 뭐 민감한 질문에도 직접 답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적극적인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 질문은 없었지만요. 네. 아니 어차피 이거는 예정이 됐던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모든 게 노출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국민 소통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소통 창구인 언론과 인터뷰라고는 어서 지금 이제 정해진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저희 차례까지 올까요? 와야죠. 어제 기자들이 명함 주면서 네.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네. 저희도 열심히 전화하고 있거든요. 네. 저 그거 노란톡도 보냈는데 읽기만 하고 답이 없으셔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일십입니까? 네. 총장님 시선집중 출연도 기대하겠습니다. 전화도 좀 받아주시고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어제 기자실 풍경 중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세계일보 부스에 가가지고 그때 그 조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안 왔다. 라고 했습니다. 이 조사가 무슨 조사냐? 사상 처음으로 윤 전 총장 지지율이 2자릿수 이상을 기록했던 지난 1월 조사입니다. 지난해 1월. 네, 지난해 예, 1월 예. 세계일보 창간 31주년 기념으로 했던 차기 대선 조사 여론조사인데요. 예. 이때 윤 전 총장이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서 2위로 우뚝 솟으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당시에 현직 검찰총장이 왜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안 하냐 이런 논란도 잠깐 붙었었거든요. 예. 바로 그 여론조사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도 안 왔다. 이 말은 그 여론조사를 보고 결심이 섰다. 뭐 이런 걸까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도록 첫걸음을 뗐던 계기가 바로 그 조사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 숫자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이 아니라 뭡니까?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마음속에 큰 꿈이 꿈틀댄 게 지난해 1월이다. 네, 요즘 확인하고 다음에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볼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외사촌 동생이자 지역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직원을 성폭력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불거지자 양향자 의원은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거 2차 가해 아니냐 비판 나오니까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이렇게 한 발 물러났습니다. 네. 그 후에 양향자 의원을 당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일각에서는 출당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일단 유보적인데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어제 전하기를 지금 광주시당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 오전까지 마무리되고 오후에 송영길 대표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또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의원실 보좌진에 의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종종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죠. 이때 이제 그 의원은 해당 보좌관이든 비서관을 즉각 인사 조치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제 그걸로 가름하는 네. 이런 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통례였고 자,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 물음표가 딸리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 그 정도의 선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비교 사례가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입니다. 비교 사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네. 2명의 비례의원은 제명을 했고 나머지 지역구 의원들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대상 가운데에는 어머니가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 의혹이 제기가 됐고 본인은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명이 됐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례에 준해서 이번 사건을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수평 비교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존재가 국회의원 입장에서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외사촌 동생의 지역사무소 채용은 국회의원의 능동적인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게다가 섣부르게 사실관계를 부인을 했다면 또 본인에게도 돌아오는 귀책사유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당 안에서 출당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일관되게 똑같은 그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관심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양양자 의원은 뭐 이제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나서 본인이 직접 경찰에 이거를 뭐 신고했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던데 네. 어쨌든 대선 경선기획단장을 맡은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은 대선 승리에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다. 예. 출당할 것을 건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결국은 송 대표의 결단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가 계속 속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악재가 되는 것은 그 악재 자체의 성격도 있지만 그 악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그렇죠. 또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점. 그리고 네. 악재는 사실 시간 끌면 안 된다. 속전속결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예. 여기까지 하고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조국 전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가 이 성매매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조 전 장관 부녀가 등장하는 사파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조 전 장관 측은 공적 매체에서 함부로 인격을 침해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높은 금액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임두껍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소장이 접수된 오늘자 지면에서 조선일보는 한 개 면을 털어 다시 사과했습니다. 이미 예고됐던 소송 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이 건에 있어서 원고 승소냐 패소냐는 전혀 그 관심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관심사입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가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을 했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잘못이냐 아니냐를 따질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다만 이제 그 중요한 쟁점은 잘못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까지 계량을 해서 손해배상액을 설정할 것이냐. 이게 결국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나 이게 관심사가 되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악의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게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 네네. 그러니까 법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네. 그 종합으로 하면 이런 것이 되는데 이거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되기 전의 소송이기 때문에 적용은 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이유가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출발은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5배라는 것은 기준이 피해액이잖아요. 그러면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객관적으로 이게 네. 쟁점이 되는 건데 네. 이게 이래서 물질적 피해를 준 게 아니라 무형의 명예를 훼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이제 그 쟁점이 될 수 있고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거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이게 아마도 가장 최고의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판결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들이 지금 사실 민주당 안도 있고 열린민주당 안도 있고 뭐 여러 개가 네. 있거든요. 예. 살짝씩 다른데 예. 그거를 좀 정리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예서 뭐 5배로 하느냐 3배로 하느냐 뭐 그거는 뭐 이제 그 낸 법안에 따라서 뭐 달라지게 국회에서 하겠는데 네. 아무튼 기준은 손해배상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피해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뭐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그 청구 소송 판결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피해액 산정이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피해액을 산정했다고 명시적으로 나오고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네. 그냥 보통 500만 원 퉁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징벌적 손배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기된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소송이 제가 볼 때 오래 걸릴 이유도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유무죄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판결을 빨리 내려야 될 텐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될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팬킹라이킹님은 ABC협회 유료 부스 곱하기로 결정하면 되겠네요 해주셨고요. 네. 56T로 시작하시는 분은 우리나라 쪽보다 미국 LA 조선일보 소송권이 더 클 것 같던데 그것도 주목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뉴스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예. 제가 앞서서 오늘이 JB가 시선집중을 진행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축하 문자를 보내주세요라고 했더니 와 지금 문자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TK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동접자 10,000명이 넘어가면 신앙송 들어가나요? 더마카 정치인 아니니까 본인이 약속한 거 잘 지킬 거죠?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요건 또 JB가 시를 직접 써야지 제가 읽는 거라서 어떻게 공약하시겠습니까? 맞출까요? 네, 뭐 저 한숨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뭘 하긴 뭘 해요 지금. 자, 커피 쿠폰의 행운은 내일 아침에 문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